봅시다. 자,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자,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숫자의 체계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문자도 가능하다. 지금 요것만 배우면 땡이에요. 그래서 자, 숫자에서 12가 3으로 나누면 몫이 4고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됐을 때 4고 3을 12의 약수다 인수다 얘기했듯이 우리가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 다항식이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몫이 얘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얘와 얘를 인수라고 얘기해도 된다 그렇게 했었지. 또 그래서 인수분해가 숫자의 체계랑 같다 이렇게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도 숫자하고 완전히 같다 이 얘기야. 여러분들 숫자의 체계에서 어떤 숫자 a라는 숫자가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2승 이렇게 돼 있고 2 곱하기 대작 7곱 5 곱하기 7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으면 이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 얼마야? 자, 우리 최대 공약수를 보통 G라고 하죠. Greatest Common 디비전? 디비전 맞아요. 디바이드 약수. 자, 중요한 게 아니라 G. 자, G라고 하면 최대 공약수 얼마야? 두수의 최대 공약수. 2의 제곱하고 2 봤을 때 가장 공통된 거 얼마? 2. 3이 있는데 여기 3 없죠? 그러니까 꽝. 5 두 개, 5 하나니까 5 이렇게 풀었죠? 자, 최소 공배수를 L이라고 보통 씁니다. 이제 L은 리스트 커먼 멀티 뭐라고 하냐 이게? 멀티플라이? 발음 좀 이상한데? 멀티플이구만. 멀티플 디비저고 디비저? 사출수가 자, L은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풀었어요? 제곱하고 이 중에서 차수 높은 거. 그 다음에 3은 여기는 없지만 그냥 써주고 5의 제곱하고 5 비교해서 차수 높은 거. 그쵸? 7 없지만 여기 7 있으니까 7 써줬죠? 맞습니까? 또 똑같은 거야. 식의 구조에서 x의 제곱 곱하기 y 곱하기 z의 2승 x 곱하기 대작 z 곱하기 a 이렇게 쓰죠. 이렇게 됐으면 두 식의 최대 공약수가 뭐냐? 그럼 어떻게 풀어요? x 제곱 있고 x 있으니까 그냥 x 한번 쓰는 거예요. 이렇게 y 하나 있고 y 없으니까 y 안 쓰고 z 두 개 있고 z 하나 있으니까 z x, z가 바로 두 식의 최대 공약수다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고 최소 공배수 역시 x의 제곱 그 다음에 y, z의 제곱 a 이렇게 다 쓰시면 됩니다. 그죠? 숫자의 체계하고 완전히 같다 이 얘기야. 다만 인수분해를 안 해줄 테니까 인수분해해서 여러분들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찾아라 그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숫자하고 문자하고 똑같다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의 성질 야, 이거 지금 필기를 안 시키면 내가 샵1, 샵2 다 쓰고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이거 1번 보도록 합시다. 1번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의 성질. 자, A라는 수 또는 식 똑같으니까 그냥 A라고 쓸게요. 라는 놈이 하고 B라는 놈을 봤을 때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최대로 공통된 인수도 있고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인수도 있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지.
그죠? 공통된 인수도 있고 아닌 놈들도 각각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 그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물론 이때 최대 공약수는 그냥 최대 공약수가 되고, 그렇죠? 최소 공배수는 뭐가 돼요? 이건 이제 차수로 간 거고, 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공통된 거 쓰고 A 혼자 있지만 붙이고 B 혼자 있지만 붙였지. 맞습니까? 자, 그리고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두 수의 곱을 하게 되면 공통된 놈에 반드시 뭐가 달려? 제곱이 달리지. 공통된 놈은 제곱이 달리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제곱이 달리지 않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두 수를 곱했을 때 이 제곱 부분이 유일하면 얘가 최대 공약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공통된 부분만 두 번 곱해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얘를 자세히 보니까 두 수의 곱을 보니까 G제곱 AB인데 그거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한 것과 같더라. 그쵸? 이런 성질이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을 기억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두 수나 식의 곱은 곱하게 되게 되면 뭐가 최대 공약수 부분이 제곱이 달리면서 각자 따로따로가 곱해지는 G제곱 AB의 구조로 형성되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이 그 두 수의 곱과 같다. 그렇죠? 이런 흐름을 갖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되게 중요한 거. 두 수나 식을 더했어. GA 더하기 GB는 뭐야? GAB죠? 야, 뭐가 살아있어?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계산이 된 놈에도 인수로 자리 잡고 있지. 잘 생각해봐. A가 G로 나눠 떨어져. B가 G로 나눠 떨어져. 그럼 두 수를 더한 놈도 당연히 G로 나눠 떨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 의미야. 두 수나 식을 뺐어. 그럼 얘가 빼지고 빼지지. 두 식을 더하거나 뺀 식에도 뭐가 있어? G라는 인수가 여전히 분배 법칙에 의해서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A에다가 M을 곱하고 B에다가 뭐 지지고 볶아가지고 계산하더라도 얘는 MGA 플러스 마이너스 NGB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 G로 묶이면서 MA 플러스 마이너스 MB가 형성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G라는 최대 공약수가 계속 남아있게 되었지. 따라서 세 번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지지고 볶아서 더하거나 빼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진 식 속에는 여전히 뭐가 두 수의 최대 공약수 G가 인수로 자리 잡고 있다. 즉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로 또다시 나눠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거기 있는 대표 예제 한 두 문제 정도 풀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실제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거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a 때문에. bx 마이너스 10. 선생님 b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두 식의 공약수가 x 마이너스 2다. 상수 AB의 값을 구하고 두 다항식의 최소 공배수 한번 구해봐라. 앞에서 다 했어. 인수분해 안 된다니까요. 자, 얘하고 얘의 공약수가 x-2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가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a를 어떻게 찾으면 될까? 저걸 x 잡고 나누기. 실제로 나눠봐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얘하고 완전히 똑같으니까 x에다가 뭐 집어넣어도 2 집어넣어도 결과가 같아야죠.
근데 이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잖아. 그래서 4 마이너스 12 플러스 a가 0이 된다는 걸 이용하는 거지. 얘가 뭔지 몰라도. 그쵸? 따라서 a가 얼마야? 4 8이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원래 식이 나오잖아. 6x 플러스 8이야. 그럼 얘는 x-2하고 x-4로 인수분해 된다는 실체를 알 수 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x제곱 플러스 bx-12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쓰고 얘가 뭔지 몰라도 얘가 뭔지 알 수 있네. 바로 상수야. 여기에 x제곱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x가 분명하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상수항이 플러스 5임이 분명하지. 굳이 대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죠? 그 얘를 몰라도 얘는 어차피 얘랑 똑같아야 된다는 걸 이용하면 얘가 플러스 5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서 풀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2대입해서 b를 찾을 수도 있죠.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니까 b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알 수 있지. 자, 그럼 상수 a, b 다 찾았어요. 그럼 최소 공배수는 얘하고 얘 최소 공배수 찾으시오. 그러면 원래 숫자랑 똑같이 어떻게? x-2, x-2 똑같으니까 최소 공배수는 x-2 한번 쓰고 각자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뒤에다가 갖다가 꼽아서 쓰면 이 두 식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숫자하고 똑같이. 알겠어요? 자, 2번 문제를 하고 오늘 수업 마치는데 잘 보세요. 자, 2차항의 개수가 1이 2차항의 개수를 1로 가르쳐주고 두 2차식이 있대. 두 2차식이 있는데 최대 공약수를 가르쳐줬거든. 항상 수학은 귀납적으로 물어보죠. 최대 공약수를 구하여라가 아니라 최대 공약수가 뭐고 최소 공배수가 뭐라면 원래 식이 뭐냐라고 항상 거꾸로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두 2차식을 찾아라. 그러면 최대 공약수,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잘 보면 최소 공배수를 인수분해해봐. 근데 어떻게 인수분해합니까 이거? 인수정리에 의한 인수분해를 배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구나. 자, 최소 공배수 안에도 최대 공약수가 인수로 들어가 있겠지. 맞지? 그럼 얘 분명히 x 플러스 3이랑 인수 가지고 있겠지. 이게 되게 중요하지. 자, 그 다음에 x 3승 이게 얼마? x의 제곱 될 수밖에 없죠? 3x 제곱이니까 얘를 직접 얘로 나눠봐도 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든가 1, 4, 1, 마이너스 1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뭐 조립제법으로 풀든 마이너스 3 집어넣고 1 내려가서 계산하든 웬만하면 하지 말고 전개의 양상을 기억하라 그랬지. x 3승 플러스 3x 제곱이 나왔어. 근데 실제로는 4x 제곱이니까 플러스 x가 여기 있어야지. 그래야지 플러스 x 제곱이 나오고 플러스 3x가 나오면서 얘가 4x가 맞아지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6이니까 해보나 마나 얘는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쵸? 요렇게 직접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마저 되면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가 얘고 최대 공약수가 얘래. 그럼 A라는 식과 B라는 식을 자세히 보시면 최대 공약수가 x 플러스 3이니까 얘를 각각 가지고 있을 거야. 최소 공배수를 자세히 보니까 최대 공약수 여기 있고 각각 뒤에 있는 부분들이 뭐야? 하나씩 나눠 가졌다라는 얘기지. 이해가세요? 그럼 두 2차식이 이거하고 이거라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잘 봐.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중등 과정과 고등 과정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
입체적인 흐름과 내용이 체득이 돼가지고 문제를 풀 때 어떤 논리를 가져야 돼. 이렇다면 이런 거 아니냐? 저렇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졸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단서를 자기가 알아서 뽑아내야지 유형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이쪽 관련 문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쪽 관련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가 아니라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야. x-1을 인수로 가지면 이게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2 대입하면 0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찾아나가던가. 이게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상수항 보고 뒤에 있는 거 찾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최대 공약수가 x 플러스 3이면 최소 공배수도 x 플러스 3이 있겠네? 뒤에 맞춰줄 줄 알아야 돼. 이것도 뒤에 못 찾는 놈도 있어. 근본적인 능력이 안 돼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럼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이런 구조를 갖는다면 원래의 식이 뭘지 자기가 찾아 나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 유형화되지 않는다. 그죠? 자연스럽게 개념의 흐름 속에서 몸에 녹아들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